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6월 17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LS가 LNF와 2차전지 전구체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에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죠. 5월 CPI가 전월 대비해서 0.1% 증가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작년 6월까지는 엄청나게 높은 물가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는 나타날 거다. 하반기는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드라인 수치는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만 근원 물가는 쉽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자,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헤드라인 수치에 전년 동월 대비로 본다면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근원 물가 5.4% 찍으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죠. 떨어지고는 있지만 완만하잖아요. 기저효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반기에는 그 기저효과도 더 둔화된다 그러면 이게 4% 밑으로 훅 떨어지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파월도 고민이 큰 거고, 근원 물가의 전월 대비로 본다면 0.4% 증가, 0.4% 증가, 0.4% 증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5월 달에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중고차 가격이 휴가철을 앞두고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주거비용도 0.4% 증가로 뚝 떨어지면서 이거 뭐 주거비용도 꺾였다 이런 긍정적 희망이 있었지만 5월 달엔 다시 또 반등했습니다. 0.6% 증가로요.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에는 부합했지만 근원 물가는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연준의 고민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발표된 GDP 전망치를 보면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3월에 0.4%에서 이번에 1%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아주 좋게 해석이 됐고요. 다만 2024년도, 2025년도는 조금씩 낮아지죠. 올해보다는 높지만 전망치는 낮아졌다는 소리예요. 실업률은 뭐 4%대 유지가 되고 있고요. CPI보다 연준은 PC 물가지수를 더 중요시 여기는데 그 중에서도 코어 PC를 중요시 여긴다고 했습니다. 코어 PC를 보시게 되면 3월에는 3.6%였는데 전망치가 3.9로 높아졌죠. 내년은 일단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금리 전망치도 5.1에서 5.6으로 높아졌습니다. 내년도도 4.3에서 4.6으로 높아졌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는 분명히 금리 전망치가 낮지만 계속 높아지잖아요, 이게. 자, 점도표 보시면 3월에는 5.5% 이하에서 점도표가 많이 찍혔다 그러면 지금은 5.5% 이상에서 점도표가 많이 찍혀있죠. 그러니까 올 하반기까지도 금리 인하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파월도 계속 매파적 발언을 하는 거고요. 내년도도 4.5% 이하의 금리가 주로 찍혀져 있다 그러면 4.5% 이상의 금리가 많이 찍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일단 금리 동결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또 언급했어요. 상당히 매파적 발언인 거죠. 그런데 추가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인플레이션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은행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천지인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근원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자산 가격이 다시 또 급격히 상승했잖아요. 그 부분도 연준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동결했음에도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흐름 보면 요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위로 툭 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또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시장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술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되겠죠. 또 너무 가파르게 시장이 올라가면 차익실현도 그만큼 빨리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나마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국내 언론사에서 이제 인용 보도한 건데, 경기 부양에 약 178조 원 풀 거다. 그리고 2주택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보다는 일단 부양책 쪽에 기대감을 실었던 거고요. 유가가 제일 빠르게 반응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도. WTI가 밑으로 쭉 빠질다가 다시 저점을 확인하지 않고 저런 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반영되면서 기술적으로 또 반등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싸지는 건 무조건 좋지 않다 그랬죠. 밑으로 너무 빠르게 빠져버리면
경기 침체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부정적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박스에 갇혀서 찌글거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주가는 수급적으로 유리한 수준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최근 달러 약세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환율이 1,300원대를 깨고 내려와서 1,200원대 지금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죠. 수급적으로 우리에게는 부담이 덜하니까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면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순환매 과정 속에서 빠르게 올랐으니까 기술적 조정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주가가 이렇게 좀 더 조정을 받더라도 매물 소화를 하면서 움직이는 게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면 악재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지금처럼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면서 움직이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답할 수 있겠지만 매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수요일 날이었죠. 갑자기 또 5종목이 일제히 하한가에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뭐 제2의 라더견 사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정 커뮤니티가 관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관련 내용은 검찰 수사 뭐 결과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거래량 적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정말 더 어려워졌어요. 믿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오늘 주제인 L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S가 LNF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을 찾고 간다. 최대 1조 원 투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자, LS가 공식적으로 공시를 냈죠. 가칭으로 LNF 배터리 솔루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거다. 전구체 생산과 판매가 주요 사업이고 2025년까지는 일단 1677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LS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본 내용을 살펴보면 연내 착공해서 2025년에서 6년도 요때 양산에 돌입한다 그랬으니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실적으로 잡히려면. 그리고 2029년 가서 12만 톤 생산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려면 갈 길이 먼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총 사업 규모도 1조 원 이상이 이를 전망이니까 지속적으로 투자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2차전지 사업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LS 같은 경우 계열사인 LSMNN이 황산 니켈을 생산해서 이 조인트 벤처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LNF는 이 조인트 벤처가 만든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전구체가 양극재 주요 소재니까. 그래서 LS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LS의 주요 사업 부분을 보시면 전선 부분이 약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력기기 부분이 한 10%, 그리고 M&M 부분,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황상 니켈을 공급하는 그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 분야가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번에 설립한 전구체 관련 사업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회사의 실적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전선 수출을 보면 수출 중량은 회복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만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런데 수출 단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걸로 보고요. 변압기 수출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확실하게 회복이 돼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죠. 단지 이제 수출 단가가 좀 더 높았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최근에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계속 이 부분은 공급 계약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역시 수출 단가가 좀 낮은 단가를 구성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의 그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요. 구리 가격이 5월달부터 급락했다가 다시 V자 반등을 좀 했습니다. 다행스럽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기술적 저항대 가격에 지금 진입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해서 추가적 상승이 나오는지 좀 지속적으로 추적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맞고 떨어지면 하반기 실적이 지금의 전망치보단 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LS의 시총이 3조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할인받는 이유는 지주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할인 요소를 해소시키는 강력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자, 최근 주가가 떠서 움직일 때 수급에 많이 가담했던 주체는 역시 개인이에요. 개인이 지금 많이 가담하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타한다는 소리예요, 외국인들이. 금요일장 주가가 9% 이상 떴는데도 기관은 3만 주 팔고 외국인은 겨우 12,000주밖에 안 샀습니다. 수급 부담 있는 거예요. 대차거래 현황을 봐도 대차거래가 증가했다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증가한다면 공매도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거래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감안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죠. LS의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면 2차전지 관련 재료가 수반되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또 눌림목도 상당히 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자리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반등을 시도를 계속했었어요. 찌글거리면서. 그러다가 금요일장 재료 나오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한번 튀어 올랐습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또 진입을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외국인 기관 수급이 주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매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고요. 이 박스권의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10만원대를 밟을 때 그때 이후에 눌림목 자리를 노리는 게 오히려 대응하기가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주가가 조정폭이 오히려 깊어지면서 다시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 매매하는 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가적 상승을 해도 주가를 당겨보면 앞전에 장기적으로 10만원 이상에서는 또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매물은 어느 정도 녹아내렸을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물려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저 자리를 돌파해서 가기 위해서는 개인 수급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재료를 계속 내고 개인 세력들이 연속적으로 강한 수급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마치 에코프로 삼형제 팬심이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10만원대 이상에서 주가의 흐름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지주사 할인 요소를 해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LS뿐만이 아니라 LG라든지 SK라든지 다른 그룹주들과 함께 이 방향으로 뭔가 수급을 확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수급을 잘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편안하고 유리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여우 같은 파월의 매파적 경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